인투TV 철도 특집. 오늘은 제2 서해선 제2공항철도 좀 짚어볼 건데요. 제 옆에는 김갑봉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2 서해선, 좀 인천 시민들한테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생소하죠. 네. 그 제2 서해선이라는 말도 사실은 처음 등장하는 말이죠. 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인천투데이가 그 생산한 네. 말이죠. 정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으로 네. 발표한 초안에 서해선 KTX가 반영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서해선이 2022년에 일산부터 홍성까지 개통을 하고 2026년에 홍성부터 서천 부여를 거쳐서 네. 군산 거쳐서 이제 익산까지 가죠. 이게 이제 개통할 예정인데 화성, 풍나무 부근에서 평택 네. 요 구간 그러니까 경부선 고속철도와 서해선을 직결하는 겁니다. 네. 서울역 혹은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광명역을 경유해서 경부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 서해선으로 화성에서 갈아타고 내려가는 게 이제 서해선 KTX 이게 제1 서해선 KTX고요. 제2 서해선은 뭐냐면 저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신안산선. 신안산선. 예, 노선이 두 개예요. 일단요. 신안산선은 하나는 한양대 있는 데 있잖아요. 안산 중앙역, 안산 서울 중앙역, 4호선 예. 그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노선이 하나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랑 무관하니까요. 무관하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시흥시청역. 예. 예, 근데 이 시흥시청역에서 출발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엄밀히 따지면 홍성역에서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네. 그 노선을 시흥시청역에서 광명역 구간, 네. 요 구간을 공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홍성에서 출발한 열차가 시흥시청으로 와서 네. 이 시흥시청에서 이제 신안산선을 타고 광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광명으로 들어가서 다시 서울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신안산선인데 이 신안산선 그거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네. 광명역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가 광명역으로 와서 아까는 이제 경부선을 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안산선을 타면 네. 시흥시청역으로 올 수 있고 시흥시청역부터 서해선을 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초지로도 가잖아요. 초지 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향후 이제 개통 시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026년에 네. 우리 경강선이 개통할 경우에 네. 경강선이 그 신안산선 그 시흥시청역하고 광명역 구간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강선을 이용할 경우에 신안산선 저기 그 시흥시청역에서 네. 거기서 이제 KTX를 환승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수인선을 타고 초지역. 그렇죠. 예. 초지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인천투데이 피셜 이거는 인천투데이가 네. 주장하는 노선. 주장하는 네, 주장하는 제2 노선. 서해선 KTX.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부선 고속철도의 하중도 당연히 이제 일부 좀 덜을 수 있다. 덜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평택에서 오송 구간이 그 지금 복선인데 복선화 그러니까 철도 노선을 4개로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광명에서 이제 경부선으로 뺄 게 아니라 서해선으로 바로 빼버리면 이 경부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서해선의 목적지가 홍성이나 서천, 부여, 익산, 군산 이런 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철도 하중에. 그러니까 목적지 거기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제2 서해선 개념이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또 인천이지 않습니까? 네. 인천의 시민들 중에 약 한 3분의 1. 네. 이분들이 거의 충남 분들이 많죠. 충청도 충청도 분들이, 그러니까 충청 분들 중에서도 충남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예전에 이제 당진에서 배 타고. 김갑봉 기자님의 피셜인가요? 아니면 통계치가 나와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그 실제 통계치가 나와 있는 그렇습니까? 겁니다. 네. 네. 이게 똑딱찬 기적소리 타고 이제 배 타고 말리포에서 네, 너희 네. 모르시는군요. 말리포대 말리포대 사람. 네, 사람. 말리포대 사람. 압니다. 네. 아무튼 인천에 그 충청도 분들이 많이 사는데 네. 경강선에서 그 시흥시청역에서 지금 신안산선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네. 근데 요거를 인천 쪽으로 인천으로. 그러니까 경강선 방향으로 직결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KTX가 KTX 서해선 KTX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2 서해선을 이용한 그 인천발 서해선 KTX가 KTX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네. 기존 서해선을 이용하지만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요거만 그렇죠. 이어주면 네. 효과가 훨씬. 그러니까 지금 서해선에서 저쪽으로는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방향으로 서울로 신안산선. 가죠. 그죠, 서울로 그런데 인천으로는 공사가 오죠. 아직 안 돼 있어요. 네. 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커브를 틀어주면 송도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제는 서해선을 타고 홍성으로, 군산으로, 부여로, 익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언젠가 저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네.
왜냐면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 톤 킬로미터당 한 사람이 1km를 가는데 가장 건설비가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이고 탄소 에너지 사용이 적게 드는 게 철도라는 건 이미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저희가요. 네. 아 운전하기 싫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장거리는 가급적 저기로 가야 돼요. 철도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공부 중이니까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배웠던 내용 잠깐만 네. 이제 설명해 드리면 2004년도 이후에 이제 철도가 이제 고속화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 연구진들이 저 지도 교수님이 연구하셨는데 김태승 교수님이시라고 아주 훌륭하신 광역 고속철도 개설 이후에 교통수단, 교통수송 분담률 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철도를 이용하는지 버스를 이용하는지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지 네. 이거를 분석을 했어요. 서울 기준으로 광주, 부산, 대구, 울산 이런 광역시도 궁금하네요 결과. 궁금하죠? 네. 무려 60%에 달합니다. 설마 철도의 철도가요? 예, 철도의 비중이. 이 얘기는 뭐냐? 네. 철도 노선이 깔리면 예. 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고 있다. 그 철도의 경쟁력이 좋은 건 뭐냐면 구간으로 보면 네. 한 200에서 한 700km 구간 네. 요 구간은 사실은 가장 경쟁력 있는 그 운송수단이 철도입니다. 철도죠. 네. 그렇죠. 지금 정부가 4차 철도망을 하면서 중부 내륙선도 연결한다 그랬고 네. 서해선 KTX 한다 그랬고 광주 나주죠. 광주 그다음에 뭐 나주. 논산 뭐 서대전 네.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네. 저는 철도 이용객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네. 철도 이용객이 높아지면 사실상 철도 공사도 좋습니다. 네. 근데 수익률이 이제 수익이 개선이 되는 네. 거죠. 네, 아무튼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 이 기존 신안산선과 이 예. 인천발 KTX를 살짝만 연결하면 그렇죠. 살짝만 인천에서도 연결하면. 기존에 이게 정부가 그렇죠. 발표한 서해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그 인천발 서해선 KTX고 네. 제2서해선은 뭐냐면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신안산선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부선을 이용 안 하고 이용 안 하고. 바로 시흥시청으로 와서 네. 서해선을 타고 가자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제2서해선. 네, 네. 또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향남에서 화성에서 빠지는 거는 서해선. 서해선. 저는 이제 인투피셜. 이거는 인천투데이가 만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는 저희가 이제 제2서해선, 그렇죠. 그리고 인천발 서해선 요걸 좀 짚어봤는데, 그렇죠. 요거는 이제 안 나와 있던 거고, 요건 이제 나와 있는 걸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제2공항철도. 예,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국가 대개 사업이고 거듭 얘기하지만 저 정부의 제5차 국토 종합계획 예. 그 약속을 실천하는 일이면서 네. 인천공항이 대략 한 1억 명 정도 이상 네. 제가 봤을 때 한 1억 5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여객이요. 여객이요. 네네. 여기에 그 정시성, 네. 여객 정시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철도죠. 철도이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면 지금 현재 인천발 KTX가 2025년 개통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전라선, 경부선, 호남선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죠, 즉 네. 목포,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오시는 사람들은 다 인천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송도까지는 오는 거죠. 송도까지 오는 얘기인 네, 거죠. 송도까지. 거기다가 이제 2026년에 경강선이 뚫리면 네. 강릉, 원주, 뭐 평창 이런 그렇죠. 분들도 오는 거고 거기다가 저희가 또 하나 주장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서원주에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앙선도 네. 송도까지 올 수 있고 향후에 이제 그 진주, 거제, 통영, 김천, 네. 합천, 뭐 문경, 충주, 이 중부 내륙선, 남부 내륙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도까지 특별한 그 노선 공사 없이 없죠. 열차만 투입하면은 송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도에서 제2공항철도만 공항까지 연결해주면 그렇죠. 정확하게는 인천역, 그러니까 월미도 부근에서 해저로 해서 대략 한 15, 16km 정도를 연결해주면 네. 국내 모든 주요 도시들이 인천공항하고 연결된다. 그렇죠. 예,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정확한 길이는 16.7km. 아,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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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른 공사는 딱 요거 하나잖아요. 송도역에서 그렇죠. 월미도 쪽으로서 이게 나와서 그렇죠. 해저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수인선을 타고 오다가 네. 수인선이 어차피 KTX 다 이용하는 거니까 이미 있는 노선. 이미 있는 노선인데 다만 지금 수인선 신포역 부근에서 지하로 분기를 해서 그렇죠. 이쪽을 통과하는 거죠. 월미도하고 영종도 사이를 해저로 통과하는 거죠. 통과해서. 구배터로 나와서 이제 그 영종 하늘도시를 관통을 해서 또 현재 화물- 공항철도 예 맞습니다. 화물- 화물 청사역하고 연결하는 네. 노선 되겠습니다. 대략 사업비는 2조쯤 되는 거였나요? 네. 사실은 이게 근데 제5차 굉장히- 국토종합계획에서 공항경제권을 그렇습니다. 키우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네. 약속이 있었던 거잖아요.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그거는 중요한 이제 상황입니다. 실천. 오늘 인투TV 철도 특집 인천발 서해선 그리고 제2서해선 제2공항철도를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독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는 노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시철도 해야죠. 인천 도시철도. 네, 인천 도시철도 갖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